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20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튜브 형님들 오늘도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분석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7가지 경기 분석 준비해 왔고요. 또 야무지게 분석 잘 준비했기 때문에 다들 잘 들어주시고 분석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KT와 하나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사실 이제 KT랑 하나가 최근에 이 연승 구간이 되게 길어지고 있거든요. 연승 구간이 되게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8연승까지 연승 구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력은 당연히 좋아요.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실점에 대한 억제는 원래 좋았었고, 거기다가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까지 잘 되다 보니까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거의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하나가 변수가 뭐냐면은 유현진이 최근 좀 부진하는 모습들, 5월달 중순부터 사실 조금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최근 5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이제 24.2이닝 동안 10자책 방어율이 3.65. 그래서 사실 이닝 이팅도 잘 안 되고 있고 이제 실점률도 조금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안정감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이제 직선 구종들의 구위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컨택률이 올라가면서 정타에 대한 비율, 장타에 대한 비율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점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흐름이 좋진 않아요. 심지어 이 KT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자완 투수를 만났을 때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번 시즌 KT가 좌투 상대 팀 OPS가 몇이냐면 0.744, 리그 전체 3위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6월 5일이었죠. 유현진이 3.2이닝 동안 4자책으로 KT를 만나서 조금 무너졌었던 기억 역시도 존재하고요. 그래서 오늘 유현진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설정해 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 시선이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KT의 선발은 소영준이 등판합니다. 소영준이 등판하고요. 145kg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투심, 커터, 체인지업 타이밍을 뺏는 투구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무빙 페스볼이 이번 시즌 괜찮거든요. 그리고 사실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문제가 뭐냐면은 무빙 볼러를 만났을 때 소영준 같은 유형의 투수를 만났을 때 타이밍이 잘 안 맞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4월 25일이었죠. 그때 당시에 소영준이가 한화를 만났을 때 6이닝 던지면서 피안타 딱 하나, 삼진 10개를 잡아주면서 하나 입장에서는 소영준이를 전혀 공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 기억도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선발 싸움에서는 KT가 소영준을 필두로 이제 마진을 좀 남겨주면서 불펜 대결 구간에서는 양 팀 다 불펜이 괜찮은 팀들이거든요. 그래서 선발 싸움에서는 KT가 리드를 가져가면서 불펜에서는 약간 소강 상태의 느낌의 경기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KT 승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저득점 양상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KT 승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언더까지. 다만 지금 하나가 장줄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끊어내야 된다는 리스크를 가져가시긴 해야 됩니다. 뭐 그런 말씀 정도만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LG랑 롯데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롯데. 자, 이 매치업은 딱 봐도 임창규와 이민석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임창규가 훨씬 더 안정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사실? 이 이민석이 같은 경우에는 151kg짜리 구속 자체는 빠르지만 페이스볼에다가 슬라이더, 투피치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레파토리 한정적이고요. 확실한 위닝샷이 조금 없고요. 커맨드도 좀 불안하고요. 그래서 10경기 나오면서 50점 이닝 동안 피안타 57개, 피홈런 5개, 볼넷 23개 내주면서 1.59의 WHP와 3.93의 방어율. 사실 안정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닝 대비했을 때 볼넷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LG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내내 빠져나가는 공들에 대해서 성구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강점이 있었던 팀에다가 이번 시즌 우한 투수를 만났을 때 되게 강했습니다. 팀 OPS가 0.760, 리그 전체 1위였죠. 지금 오스틴이 빠져 있다는 건 조금 거슬릴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석을 상대로 꽁꽁 묶이는 그림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충분히 공략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봐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LG의 선발은 임창규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좋아요. 17경기 나와서 103이닝 동안 1.17의 WHP와 2.88의 방어율. 그래서 사실 구속 자체는 전성기 데뷔했을 때 많이 사실 이번 시즌이 사실 커리어 하이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구속 자체는 최고 높았을 때 데뷔했을 때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체인지업이라든지 커브라든지 스토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낮은 존에 조금씩 걸치는 커브라든지 체인지업이 효율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변수는 롯데가 이런 타이밍을 뺏는 공들에 대해서 타이밍이 좋아요. 빠따가 괜찮은데 다만 최근에 이 롯데라는 팀 자체가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2할 1푼 7리까지 떨어져 있는 데다가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상성에선 나쁘지 않을지언정 최근 흐름 자체가 많이 안 좋다. 원정이라는 리스크까지 감안한다면 임창규가 아무리 못해도 한 6이닝 2실점 정도로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LC가 조금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고 불펜 밸류라든지 최근 흐름 자체는 LG가 더 좋은 게 맞고요. 홈에서 가져가는 이점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LG 승리라든지 아니면 조금 일방적인 승리까지도 LG가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LG 승,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행까지 일방적인 승리까지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SSG랑 두산 볼게요. SSG 두산. 자, 이 매치업은 지금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양 팀의 최근의 경기력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SSG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 두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게임에서 이제 4승 1패. 흐름이 두산이 훨씬 더 좋기는 해요. 최근에 괜찮거든요, 두산이. 그래서 SSG가 조금 주춤하고 두산은 약간 올라가는 요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이제 두산 선발은 곽빈이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7경기 나와서 40이닝 동안 1.25의 WHP와 4.05의 방어율.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확실히 괜찮아요, 이번 시즌. 그래서 149km짜리 페이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체인지업 슬라이더 커브까지 구속 빠르고요. 전체적인 스토프가 굉장히 안정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볼질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것도 최근에는 이제 커맨드가 조금 자리 잡히면서 이제 볼질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1회 때 이제 경기 초반에 약간 무너지는 모습들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SSG 같은 경우에도 파이어볼러를 만났을 때 타이밍이 잘 안 맞아요. 계속 배트가 늦고 잘 안 맞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곽빈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설정해 주더라도 이에 응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반면에 SSG의 선발은 김광현이 등판하죠. 팩트만 말씀을 드리면은 5월달까지는 진짜 좋았어요. 김광현이가. 근데 이제 6월달, 7월달부터는 조금씩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킹볼을 활용한 좌타자 헌팅은 여전히 위협적이기는 하지만 우타자를 만났을 때 POPS가 몇이다? 0.744. 근데 지금 두산 같은 경우에는 누가 있냐면은 최근에 강승호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양의지라든지 양석환 쪽에서 타점에 대한 정립이 되게 잘 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김광현을 괴롭혀줄 수 있는 오타석에서의 뎁스라든지 밸류라든지 최근의 컨디션까지도 두산이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최근 5경기 두산이 팀 타율이 3할 1푼 1리까지 그리고 동일기간 홈런이 9방이 또 쏟아지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득점에 대한 지원이 6.8득점까지 이뤄지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김광현을 믿어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김광현이의 네임밸류를 믿고 SSG를 믿어주는 판단은 좀 리스크가 큰 것 같고요. 차라리 이제 최근의 흐름이라든지 상성, 경기 컨디션을 감안해 봤을 때 두산의 프렌 아니면은 뭐 역배 이거 이제 뭐 최근에 두산 불펜 괜찮죠. 뭐 SSG도 불펜 강점이 있는 선수 팀들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저득점까지도 한번 살짝 봐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두산 프렌이라든지 아니면 역배 그 다음에 이제 8.5 언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9개는 깔끔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야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야구 4개 한번 분석 들어가 볼게요.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라쿠텐이랑 리오넴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매치업은 시작 시간이 1시죠. 오늘 1시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시작 시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경기들 중에 가장 빠르게 가져가는 경기입니다. 시간 체크하시고 우선 원정팀 리오네미가 최근에 이 경기력이 진짜 좋거든요. 최근 5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평균 득점이 리그 전체 3위, 실점에 대한 억제가 리그 전체 2위. 특히나 어제도 이제 홈런 3방 포함 16개 안타 뽑아내면서 총 5득점. 안타 대비했을 때 득점에 대한 지원이 많았던 건 아니지만 최근에 컨택이라든지 펀치력이 공존하고 있다. 타율도 높은데 펀치력까지 보여주고 있다. 타율감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 리오넴의 빠따를 막을 수 있는 투수가 얼마나 되겠느냐. 자, 여기서 라쿠텐의 선발은 우치가 등판합니다. 148km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스플리터라든지 슬라이더, 3피치로 가져가는 유형인데 페이스볼에 대한 구속이라든지 구위 자체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확실한 위닝샷이 없고요. 뜬공 유형의 투수라는 점이라든지 장타에 대한 리스크. 그 다음에 이제 이닝 이팅 능력은 좀 떨어지거든요. 스태미너 자체가 좋은 투수는 아니죠. 근데 이제 라쿠테니가 어제 불펜 소모도 꽤나 많았었고 어제 뭐 니시가키라든지 아니면 뭐 미야모리라든지 실점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치부터 시작을 해서 불펜까지 라쿠텐의 투수 운영 자체가 난이도가 좀 높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실점률이 좀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좀 많은 실점을 가져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반면에 리오넴의 선발은 카토가 등판합니다. 137km짜리 굉장히 느린 공을 던지는데 뭐 투심, 커터,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스플리터까지 레파토리 다양하고요. 보더라인 승부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구종 각각에 대한 밸류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스토프가 괜찮아요.
라쿠텐도 뭐 최근에 타격감 자체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결국에 라쿠텐은 장타가 없죠. 그래서 이제 카토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은 주자를 출루시키는 유형은 아니다 보니까 이 라쿠텐이 카토를 상대로 많은 득점을 적립해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뭐 요 정도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사실 화력 좀 베이스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더 나은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은 아무래도 지금 리오넴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거는 뭐 리오넴 승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득점? 요 정도 예측해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오넴 승에다가 이제 6.5 오바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니치랑 요코하마 볼게요. 주니치, 요코하마. 자, 이 매치업은 어제 이제 주니치의 역배각을 잘 봐줬었죠, 우리가. 이제 뮬러와 잭슨의 매치업임에도 불구하고 뮬러가 이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주니치가 실제로 역배가 나왔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주니치가 최근 7연승까지 장줄 구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력이 되게 좋아요. 주니치도 최근 5경기 평균 5.2득점에다가 2실점씩 가져가면서 공수 밸런스가 완벽하게 잘 맞아가는 모습들.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확연하게 좋습니다. 최근 경기력이. 자, 여기서 오늘 등판하는 오노 유다이. 오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경기력이 되게 괜찮거든요. 142kg짜리 페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싱커 슬라이더, 스레피치 위주로 가져가는 유형인데 이제 구위가 좋은 건 아니지만 정확한 커맨드라든지 아니면은 무브먼트가 되게 좋아요. 근데 이런 유형, 이렇게 구위가 조금 빠지는 유형은 언제든지 좀 털릴 수 있다. 이런 리스크는 가져가야 되기는 하지만 최근 흐름을 봤을 때 오늘도 잘 던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명확하게 잘 안 되고 있는 구간이고요. 이번 시즌 자완투수를 만났을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팀 오페이스가 몇이다? 0.579. 리그 전체 꼴찌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사실 뭐 슈고 마키라든지 뭐 사노라든지 좋은 친구들이 많은 건 맞는데 얘네밖에 없다. 나머지 자원들이 좀 올라와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요코하마의 선발은 오누키가 등판하는데 142kg짜리 페스볼에다가 투심, 커터, 슬라이더, 스플리터까지 던져주면서 범타를 유도해내는 유형인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페스볼에 대한 구위가 많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타, 장타 억제가 안 되고 있고 장타 비율이 높다 보니까 생각보다 지금 방어율이 높게 잡히고 있는 상황이죠. 3.25. 그래서 이건 종합해 보면은 뭐 최근 흐름이라든지 상성, 뭐 홈에서 가져가는 2점, 주니치가 사실 연승을 끊어낼 만한 근거가 저는 딱히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니치가 연승 끊기기 전까지는 뭐 계속 주니치 쪽으로 봐주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명확한 반등 요소가 없는 이상에는 뭐 주니치가 좋아 보이네요. 자, 주니치 승리 봐주도록 할 거고요. 참고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요미우리랑 한신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미우리 한신. 자, 어제 이제 양 팀에게 모두 중요했었던 1차전 경기였었는데 연장 11회까지 갔거든요. 11회까지 가서 한신이 경기를 가져갔습니다. 한신이 어제 승리 가져갔었고 그래서 지금 한신은 어제 경기로 인해서 연패를 끊고 왔고요. 요미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연패까지 연패가 좀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시는 우리 어제 이겼으니까 분위기 탄다 라고 하면서 주플랜티오가 나옵니다. 이번 시즌 너무 좋아요. 13경기 나와서 82.2이닝 동안 0.79의 WHP와 1.42의 방어율, 82.2이닝 동안 피안타 단 50개, 피홈런 딱 하나, 볼삼비 미쳤죠? 볼넷 15개, 삼진 105개. 그래서 153kg짜리 굉장히 빠른 페이스볼에다가 뭐 커터, 윈샷으로 슬라이더 커브를 던지는데 구속 빠르고요. 하도에도 좋고요. 구위도 있다 보니까 타자들이 전혀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요미우리도 최근에 보여주는 이런 득점력이라고 한다면 이 듀플리언티어를 공략해내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안 될 겁니다. 자, 이에 맞서는 이제 요미우리의 선발은 아카오시 등판하죠. 일단 이번 시즌 스탯은 나쁘진 않아요. 16경기 나와서 97이닝 동안 0.99의 WHP와 2.13의 방어율. 그래서 페이스볼로 카운트를 잡고 이제 스플리터로 범타를 유도하는 유형인데 약간 파워 피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어쨌든 이 한신 입장에서는 페이스볼 타이밍에 조금 안타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한신이 타격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냉정하게 최근 5경기 한신은 팀 타율이 2할 1푼밖에 안 됩니다. 득점에 대한 지원도 당연히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한신이 페이스볼 타이밍을 맞춰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안타가 나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스플리터에 대해서는 사실 대응 능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건 결국에 아카오시에 대한 밸류 자체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딱 보면은 접전 저득점 양상, 이게 맞지 않나.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요미우리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저는 이제 5.5 언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바로 들어갈게요. 자, 지바롯데 오릭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바롯데 오릭스. 이제 어제 지바롯데가 2차전을 잡아내면서 지금 양팀이 타이가 됐습니다. 이번 시즌 1대1로 타이가 됐는데 결국 위닝을 누가 잡느냐가 좀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서 오늘 지바롯데의 선발은 이제 오지마가 등판합니다. 오지마 카즈야. 이번 시즌 13경기에서 77.2이닝 동안 1.2의 WHP와 3.36의 방어율. 근데 저는 이 오지마가 이번 시즌 전체적인 투구에서의 밸런스 자체가 많이 무너져 있다라고 보고 있는 시선이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볼에 대한 구위도 많이 죽었고 확실한 위닝샷도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피칭 내용 대비했을 때 방어율이 그래도 관리가 잘 됐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오릭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시즌 자완투수 만났을 때 되게 또 강했었던 기억. 좌투 상대팀 OPS가 0.710이죠. 리그 전체 2위. 그래서 지금 오릭스라는 팀 자체가 이 고점은 되게 높은 팀이에요. 팀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되게 좋은 팀이고 뭐 타율이라든지 뭐 성구안이라든지 아니면 펀치력까지 갖추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이번 시즌에 오지마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공략이 된다고 봅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오릭스의 선발은 소타니가 등판하죠. 148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싱커, 그 다음에 슬라이더 이렇게 가져가는데 페이스볼에 대한 구위가 좋고요. 슬라이더에 대한 각도도 되게 좋습니다. 뭐 레파토리가 다양하진 않지만 뭐 직구도 괜찮고 브레이킹볼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 지바롯데 같은 경우에도 결국 발사각 자체가 조금
이제 낮은 편이죠. 그래서 이 소타니의 페이스볼이라든지 브레이킹볼을 상대할 때 결국에는 땅볼 강하게 때려내는 능력도 조금 떨어지는 팀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오지마보다는 소타니가 가져갈 수 있는 밸류가 훨씬 더 높지 않을까, 기대치가 높지 않을까. 그래서 뭐 선발 싸움에서 오릭스가 충분히 마진을 남겨줄 수 있을 것 같고, 양 팀의 불펜 밸류를 감안해 봤을 때 뒷심 싸움에서도 점수가 계속해서 정립이 되는 각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릭스 승리라든지 아니면 뭐 다득점이라든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유튜브 형님들 오늘도 많이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어쨌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 어쨌든 유튜브에서도 조금 더 많은 자료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이 멤버십이 좀 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형님들 오늘도 감사합니다.